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문을 보다가 반세권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반세권이 뭐냐라는 말이 참 웃긴데, 반도체 생활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원래 집을 구할 때 역세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 부동산 업자들이 유행시킨 말이 뭐 슬세권, 슬리퍼 생활권, 뭐 스세권, 스타벅스 생활권, 넥세권, 맥도날드 생활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무슨 세권은 이제 이곳과 가까운 동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세권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단지를 선정하는 곳으로 용인 쪽이 이야기가 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게 신문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플러스 역세권인데, 반세권 정책 뭐길래 한 달 만에 아파트값 1억 끌어올렸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부동산원의 주간 가격 동향을 보니까 용인의 처인구가 깜짝 반등했고 0.43%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 투자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떠나서 이 서울이 있고 여기 성남 이제 분당이 있죠. 용인이 이렇게 있는데, 용인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 용인 일대가 있고, 안성과 이천과 접해 있는 이 처인구 이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용인 한숲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미분양이 많이 나와서 한숨시티라고 사람들이 막 놀리고 그랬던 동네인데, 이제 여기가 미계약도 엄청 많고 했어요. 이게 처인구의 어떤 그냥 진짜 좀 텅텅 빈 그런 땅에다가 6,000세대인가 7,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대림건설이 지었거든요. 6,000에서 7,000세대니까 거의 뭐 도시 하나를 지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웬만한 이제 수도권의 작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은 아파트 지구 마냥 그렇게 지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유동성 때 6억까지는 아니고 5억을 조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다시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2019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 데이터입니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전국 15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이고, 수지와 기흥구에 비교해 면적이 월등히 넓지만 개발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710만 제곱미터를 신규 공장 부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보고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글쎄 모르겠고, 지금은 규제가 풀린 입장에서 서울이 최고 같은데, 그런 잔잔바리 할 바에 서울에 한두 개 사서 비과세를 일시적 이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받는 게 낫지 않나? 단순히 내가 지방에 뭐 집이 있고 그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을 했네 만에 이런 거가 좀 멋있어 보이고 어른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흉내를 내려고 개수를 늘려가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로 욕망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디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제가 당장에 뛰어가서 비싼 아파트를 사세요, 뭐 되게 모 업자는 맨날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세요 뭐 이딴 소리 막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지방에 투자를 통해서 집값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벌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를 어떤 심리인지는 잘 알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1순위 조건이 돼서 언제든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이 청약은 10%나 20%의 계약금만 들고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때에는 이게 추첨 제도가 없고 가점 100%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추첨제가 도입이 다시 되었고 언제든 나한테 그게 얻어 걸릴 수 있는 조건이 된 상황 속에서 총알을 좀 1억 달러까지는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집중시키는 게 좋지, 굳이 그렇게 잔잔바리로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투자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기분을 내려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비과세를 받아서 한두 개의 소유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한 전략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고 3월 한 달이 끝났습니다. 2023년의 1분기가 이렇게 지나갔고 또 4월이 시작되는데 삶은 계속 되는 거니까 언제든 우리가 목표했던 바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가 연초에 마음 먹고 일상을 유지하려고 루틴을 갖췄던 것들이 흐트러진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